반대로 말해놓고. 이거 막 엇박이야 이것도. 아 진짜? 그럼 엇박으로 불러. 엇박으로 불러야 되는 거야? 엇박은 아니지만. 반대로 말해놓고. 이거 아니잖아. 자, 2023년 6월의 첫 번째 날 6월 1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17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식장 탈출 넘버 122회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일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란입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저는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고 네. 이번 주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뭐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 어제 출장 때문에 부산 갔다가 오늘 오후에 올라왔거든요. 부산이 훨씬 추워요. 아, 지금요? 되게 추워요. 바람 많이 불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엄청 추워. 하여튼 약간 느낌상 거 갔다가 다시 좀 기침을 하는 느낌인데. 바람 맞고 온 것 같아. 머리 바람 많이 맞고 왔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두 분도 상태가 영 안 좋죠? 지금 주초에는 썩 좋지 않으셨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변해가지고 이제 기침이 좀 나고 목은 제가 원래 목이 워낙 튼튼해가지고 지금 잠긴 게 이 정도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구나. 그죠? 거의 잠긴 게 이 정도고 근데 기침이 좀 나는 정도? 근데 이게 확실히 빨리 낫진 않더라고요. 라니 씨는 거의 낫죠 이제? 저는 감기는 거의 다 낫고 잠을 어제 거의 못 자고 왜 못 잤어요? 오늘 스케줄이 지금 네 번째 스케줄이에요. 빡세네. 새벽부터. 일 많다. 네, 그래서 좀 돈 많이 약간 정신 빠져 있는. 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돈 아닙니까? 많이 하는 게 좋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배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도저히 오늘은 좀 녹음 참여가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래서 한 주는 쉬어가고 근데 애기들 있는 집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또 감기 한번 오면 온 식구들이 싹 다 한 번씩 하고 가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가져와. 그러니까. 구내염 돌고 있습니다. 구내염. 네. 아니 그리고 우리 저기 애기 있는 그 팀장 보니까 애기들 수족구 그래, 그런 것도 또 유행일 때 또 별의별 게 다 유행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보배는 이번 주는 쉬어가는 걸로 잘 낫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형은 컨디션이 어떤가요? 저는 컨디션 그냥 그래요. 쏘쏘. 네,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좋은 건가요? 네. 안 좋지 않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노멀한 게 좋아요. 컨디션은 괜찮은데 머리는 왜 그러죠? 저 머리도 약간 제 마음을 좀 대변해주고 있는 스타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지러워요? 네? 어지러워요? 그렇죠.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냥 조금 한동안 조금 다운됐다가 최대한 또 이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헤어스타일 누구 참조했어요? 레퍼런스가 누구예요? 없어요. 그냥 제 이 헤어스타일이 원래 아무것도 안 바르면 그냥 파마머리인데 좀 과도해 보일지도 몰라요. 네, 누나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과도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저의 어떤 중요할 때마다 머리를 책임져주는 숙대의 세인트 엘가 우리 원장님이 계십니다. 저랑 동갑인데 그냥 뒷머리도 기르면서 나중에 더 뽀글뽀글한 머리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기르려고 이렇게 파마를 했습니다. 뒷머리 기를 거예요? 네, 기를 거예요. 오, 네,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 젊은이들이 지금 뒷머리 기른 애들이 있어요. 유행이더라고. 그래요. 요즘에 드라마에서 그 아저씨가 한번 했잖아. 누구? 전재준? 전재준. 이렇게 뒷머리 기르는 스타일. 그게 젊은이들이 많이 한대요. 그게 얼굴이 조그매야 되는데. 긴 사람이 하면 더 길어 보여요. 전재준 씨 실제로 보니까 얼굴 진짜 조그맣던데. 진짜 조그맣죠. 그 위에 저희 직원도 조그만 애가 하고 있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일단 하고 잘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약간 지금 저 이스타가 뒷머리 기르면 약간 김병지 느낌. 맥가이버? 그런 느낌 아니야? 김병지죠. 네. 병지 컷. 네.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물만 빼면 돼요. 근데 이전에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약간 좀 쭈구리라서 바로 머리 자르고 그랬거든요. 진짜? 네. 그렇게 아닌가. 예전에? 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머. 괜찮습니다. 네,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 최근에 막 이렇게 막 모니터링 많이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보는데 우리 2년 전 영상 보니까 진짜 2년 전하고 비교해도 많이 잘생겨졌더라. 그럼요. 2년 전도 심각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이번에 내가 먼저 안 했다. 근데 지금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보다 잘생겨졌다라는 칭찬 너무 기분 좋지만. 네네. 너 처음 봐봐 2년 전 거. 아니 지금 2년 저도 좀 보거든요. 우리가 가끔씩. 스타트 할 때 거의. 네. 여기서 처음 스타트 할 때 봐봐봐. 개못난이야.
약간 살집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머리도 이상하고 그때는 뭐 그냥 관리라는 개념이 없었나 봐요. 없었죠. 그냥 막 다녔구나. 네, 없었죠. 관리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멋진 남자로 거듭나고 싶은가 보다. 그렇습니다. 네, 멋진 남자. 혹시 약간 비아냥거리시는 누가 봐도 너무 비아냥거리는 멋진 남자로 너 그냥 넘어가. 거듭나고 싶은가 보다. 멘트 진짜. 사실 거듭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진짜 너무 종교에서만 쓰는 거예요. 네, 원래 방송 멘트 다 그런 거야. 거듭난다. 새롭게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 시간대 CBS 방송 들으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새롭게 거듭나소서. 신앙의 힘으로. 예. 딱 이때야. 5시에서 6시 그쵸. 사이에 CBS, CTS 이런 데서 거.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어쨌든 최대한 결국 그거잖아요. 내 멘탈은 내가 관리한다. 라는 느낌으로 뭐 외모적인 것도 멘탈을 좀 잡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멘탈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짓은 다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한번 하고 나오잖아요. 좀 신나요. 네, 그냥 뭐 한 거 같고. 그게 딴 사람 눈에 좋게 보이는지 안 좋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좋게 보여요. 네. 어려 보여, 그리고. 네. 좋게 보이는데 제가 자꾸 그런 거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극강에 또 T잖아요. I지만 T잖아요. 명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어떻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보완하고 싶다, 이런 느낌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다. 뭐? 결국 그거 진짜 맞나 봐. 우리 기질 검사했잖아요. 그 그림에 있는 사람 헤어스타일이 이거였었거든요. 맞아. 내 머리. 나 지금 생각났어. 형 맞다. 그때 그거 그러네? 보면서 저런 머리 할 거라고 그랬었어. 그랬나? 왜냐면 할 생각 있다 그랬다. 한두 달 정도 전서부터 나 펌 한번 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형 옛날부터 예전부터 보면 이거저거 머리 많이 했어. 많이 했어. 뭐 호일펌도 하고 베이비펌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저거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했는데 다 어울리진 않았었죠. 왜 괜찮았는데? 그랬나? 뭐 아무튼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한동안 그래서 머리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가 이제 다시 좀 머리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 그냥 스타일 변화를 좀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네. 만족하시나요? 누나의 반응을 보고 더 만족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누가 뭐 지적하면 또 이상한 거 했나 별론가라고 했는데 누가 지적하면 뭔가 좀 튀긴 튀는구나 됐다 이걸로 성공 막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자존감이 많이 올라왔어. 보기 좋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자, 댓글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 아지크림. A36은 마작의 3개 골패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따서 쓰는 말인데 이 3개가 있으면 횟수가 3배가 되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어울리는 친구 사이를 A36, 모이면 더 강해지는, 좋아지는 그런 의미를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A36이 그런 단어죠. 18번과 같은 단어입니다. 18번? 노래방 18번. 그게 뭔 얘기냐면 제 얘기는 요즘 잘 안 쓰는 단어다. 그쵸. 요즘에 애창곡이라는 단어를 쓰지 18번이라는 곡을 잘 쓰지 않거든요. 18번 안 써요? 안 써요. 18번. 근데 우리는 A36도 쓰고 18번도 쓰잖아요. 난 안 써. 나 안 써. A36 안 써? 18번 왜 써요? 18번 쓰는 사람이 있어. 나 언니한테 처음 들었어. A36을 진짜? 네네. A36 많이 썼는데. 아니야, 옛날 사람이라 그래. 너 늙었어. 그리고 아니야. A36 너 안 썼다는 거는 사회성 떨어지는 거야 그냥. 주변에 A36이 없단 얘기지.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안 써. 그럼 뭐라 그래? 찐친?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약간 베프? 요즘엔 안 써도 옛날에. 베프래. 그게 언제 내 지금 목이 갑자기 너무 빡쳐서 소리를 질렀네. 베프씨. BF. 지도 베프한 다음에 쪽팔리니까 얼굴 빨개져갖고. 베프. 와. 진짜. A36보다는 낫지. 베프. 옛날에 한 2000년대 초반 월드컵 할 때 즈음에 무슨 분식집 이름 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런 애들이 막 키왕짱 이런 거 그래요. 떡볶이 순대 베스트 플랜드 막 이런 거 이제 동네에 있을 법한 그래. 애가 분식집 이름. 요즘에 뭐라 그래요? 친한 친구? 근데 이 단어 많이 써요. 찐친. 그래. 찐친? 찐친. 이게 형이 이가 흔들리고 틀딱이라 그렇지 어쨌든 저랑 형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팬층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용어는 어리다? 20대가 많아서 그런 얘기를 우리도 모르다가 듣죠. 나는 알아. 그리고 나 쓰는데 어색하지 않아. 진짜? 그럼 뭐해? 나오는 입이 늙었는데.
이가 흔들리고. 그렇지. 그렇죠. 맞아. 이 안 흔들린다고. 그래요? 근데 왜 안 흔들려? 깨물고 싶어가지고. 진짜 조만간 너 귀 뜯는다, 내 귀 연골 내가 다 뜯어줄게. 타이스처럼. 돼지 귀 맛있어요. 맛있지? 진짜 맛있어. 돼지 귀 맛있어. 쫄깃하고. 네, 그 다음에. 오독오독. 그, 연골이 있어서 그렇지. 씹는 맛도 좋고. 난 그런 느낌이 싫어. 식감이. 오독오독한 게 싫어? 네, 오독오독. 아, 그래서 오돌뼈 이런 것도 싫어요. 아, 그래요? 네. 닭발은? 닭발도 안 좋아해요. 근데 여성분들 닭발 되게 좋아하는 그 닭발 안 좋아하는 사람 제가 유일하더라고요. 그럼 진짜. 연어회 같은 거 좋아하는구나, 차라리. 아니요,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뭘 좋아해? 약간 고기? 물크덩물크덩한 건 보니까 보배가 좋아해. 그래? 회 맞아. 회 좋아하잖아. 회 안 좋아하는구나, 그럼 물크덩물크덩. 아니, 회는 좋아하는데, 회를 좋아하기까지가 좀 오래 걸렸어. 까다롭다, 진짜. 저렇게 되게 까다로워 보여. 그지? 뭐 좋아해? 이거 안 좋아해? 이거 안 좋아해? 그럼, 그럼 그것도 안 좋아하겠네? 비슷하잖아. 회는, 근데 그건 또 좋아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원래 그 물컹대는 식감을 되게 싫어했는데, 술을 마시다 보니까 회는 좋아지더라고요. 술 마시면 회 좋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황마 오리진. 문세 누나 왈 누진세 같나요? 라고 들은 게 잘못 듣는 거죠? 예, 누진세 얘기를 하셨는데, 누진세. 예. 진짜로 여름이면 누진세가 중요해요. 에어컨이랑 많이 트니까. 이제 문세는 나이가 누진세처럼 늘어나고 있죠. 네. 야. 그렇게 늘어날 수 있나요? 차곡차곡. 네, 황마 오리진님 진짜로 이렇게 들었다고? 진짜로 이제 웃기려고 한 거죠? 네, 이렇게 들을 수 없다. 네, 소백지향 홍삼엔 아르기닌입니다. 요거는 제가 뭐 항상 운동하기 전에 잘 먹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르기닌. 저만 먹다가 이건 선물하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100% 좋아하더라고요. 아르기닌 들어간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홍삼까지 들었다? 네. 편하게 먹을 수 있다. 아르기닌이 가루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물에 타서 그래서 별로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안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최고죠. 제가 아르기닌 헬스할 때 헬스장에 아르기닌이 있거든요. 있죠. 알약으로 먹는데 좀 귀찮더라고. 그래서 결국 그 유통기한 지나서 반은 버렸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먹는데. 네.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바로바로 먹고 제가 운동하러 출발하면 되니까 훨씬 더 쉽게 아르기닌을 섭취할 수가 있죠. 네. 너무 편리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수험생도 약간 기력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책상 같은 데 그냥 놓고 이거 통째로 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수험생들은 연필꽂이 같은 데다가 꽂아놨다가 생각날 때마다. 그래서 홍삼엔 아르기닌 졸릴 때 드셔도 네. 맛으로 깨고 효능으로 깰 수 있는 홍삼엔 아르기닌입니다. 자, 100% 산양삼 추출액 산삼순백입니다.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7년근 산양삼 요거를 뿌리, 잎, 열매 싹 다 넣은 거거든요. 아우 정말 요란하게 먹네. 이렇게 먹어야 그 산의 이제 산삼의 향을 다 느끼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공기와 같이 공기 반 물 반, 공기 반 삼 반, 향이 이렇게 강한데? 향 너무 근데 향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마시면 산삼향을 맡으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잃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제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식장 탈출 애청자들을 위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산삼순백 전 구매 고객들에게 생뿌리 산양산삼 3뿌리를 증정하는데요. 와. 진짜 생으로 뿌리부터 잎까지 다 달려있는 애. 와. 그거 알죠? 삼들 이끼에 이렇게 덮여주는 거. 그렇게 와요. 이끼까지? 네, 3뿌리 와요. 진짜 3뿌리. 좋아요. 그거 선물로 주면은 이거 산삼이다 그러면은 진짜 장난 아니죠. 저희는 광고할 때 나와가지고 저는 한번 씹어 먹었거든요. 맛있어. 그거 꿀맛. 네, 먹을만해요. 술안주로 그거 삼 드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요 산양산삼 생뿌리 3뿌리 증정하는 이벤트도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검색창에 산삼순백 혹은 1666-1080으로 문의해 주세요. 필로소피 퍼펙트 스칼프 안티 헤어로스 비건 타이머 샤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제가 한 통을 다 쓰고 다시 한 통을 제 헬스장에 갖다 놨습니다. 네, 기뻐할 일인가요? 너무 양이 많아. 양 많아. 진짜 양이 정말 해자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또 운동하고 난 뒤에 이걸로 딱 감으면 상쾌함까지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미네랄 스파 올인원 워시인데요. 올인원이라서 사실 이것도 샴푸랑 바디워시까지 한 번에 쓸 수 있긴 한데 보통은 바디워시를 씁니다. 여름에 샤워를 자주 하기 때문에 특히 이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걸로 샤워하고 나면은
딱 샤워하고 났을 때 약간 그 보습감, 촉촉함이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또 바디로션 잘 안 챙겨 바르게 되니까 이렇게 좀 촉촉한 보습감이 좋은 바디워시로 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샹샹바, 오랜만입니다. 샹샹바인데 노래가 싸이의 새입니다. 네. 자, 이거 진짜 레전드죠. 한 10만 번 불렀던 것 같아요. 노래가. 진짜? 18번이었습니다. 네. 18번. 나오죠? 당시 18번. 예. 당시에는 썼기 때문에 당시의 어떤 언어를 제가 사용한 겁니다. 요즘에 뭐라고 하죠? 요즘에요? 네. 최애곡. 맞잖아요. 내 최애곡이야. 네. 그래도 잘 갖다 댄다. 진짜 네. 요즘 용어를 많이 아시네요. 네네네. 왜 자꾸 다 이렇게 비꼬는 것 같지? 비꼬는 거 맞으니까. 비꼬는 거 같지? 비꼬는 거니까 비꼬는 거로 들리지. 칭찬입니다. 네. 싸이새가 이제 저는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중2 때네요. 이거 99년도. 이때 99년도 당시 얘기 좀 해주세요. 했을 때 형이 성인 때인가? 아니요. 고3 때예요. 고3 때에서 00년도 가고 할 때 했을 때 노래도 이거 처음 들으면 요상해요. 처음에. 막 그냥 생목으로 거의 생목 지금 싸이 목소리 생목으로 갑자기 반주도 별로 없다가 갑자기 당신 너무나 이쁜 당신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독특했어. 근데 복장이 반딱반딱한 정장에 뭐 이렇게 막 선글라스 같은 것도 잘 안 꼈어요 당시에. 그 싸이 얼굴이 처음 봤을 때는 좀 부담되는 얼굴이잖아. 요즘이야 익숙해서 그렇지. 그때는 몸도 부담됐지. 몸도 부담됐어요. 그 몸으로 진짜 열심히 흔들었잖아. 머리도 약간 밤톨머리 있잖아. 왁스한다. 그 뭐 무스 같은 거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건달 같은 그래. 느낌. 맞아. 해가지고 했는데 뭐 부르는 거예요. 뭐야? 가사도 막 담배 뭐 아무 데서나 피는 뭐 담배 연기 막 이렇게 하니까. 뭐야 쟤? 이랬다가 계속 보게 되니까 이상하게 중독성 있는 거 있지. 애가 신기하니까. 그쵸.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노래를 잘해. 근데 앨범을 딱 했는데 다른 앨범들이 어떤 1집이 전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아마 그 다음 노래가 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행복했어. 그래, 그 노래.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러면서. 행복했어.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너무 행복해. 진짜 노래를 특이하게 아니 진짜 박자 감각은 정말 타고났네요. 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박자 감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모든 노래를 본인 박자화 시켜. 맞아. 어떤 걸 불러도 이상하게 정박으로 때리거든요. 희한한 박자 감각을 타고났어요. 근데 그 노래도 있고 노래가 굉장히 좀 그 앨범이 그래도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오랜만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해주세요. 전람회 노래 박자 쪼개는 거. 전람회? 왜 넌 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거 쇼츠로도 나갔거든요. 나갔어. 이제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 여기. 고! 고! 약간의 당김도 없어. 툭툭. 나 근데 지금 당신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약간 이런 거 보면 인간 메트로놈이야. 똑딱 하는 것처럼. 내가 퍼팅을 잘해 그래서. 퍼팅 딱. 그거 이해가 너무 이해가 퍼팅 잘해요. 네. 박자 감각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정박만 고집하는 게 퍼팅에는 또 유리하구나. 네. 아니 근데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은 골프에 문제 있겠는데? 약간 엇박으로 경쾌. 나름의 스타일로 하면 돼. 그래? 나름의 스타일로 하면 되는 건데. 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잠깐 왜 나 처음에 어떻게 했지? 이젠 고백할게. 아니 그 전에지 그 전에. 뭐라고 하죠? 반대로 말해놓고. 왜 나 가사가 뭐야? 반대로 말해놓고. 반대로 말해놓고. 말해놓고가 반대로 말해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말해놓고 이렇게 불러 형은. 그래? 아니야. 그러면 형은 하는 건데 그렇게 나오는구나. 아니 그거 왜 우리 초등학교 때 단기음이라는 거 배웠잖아. 단기음. 그게 되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단기음이 뭐야? 단기음이 뭐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그걸 보통 단기음이에요. 당겨서 쓰는 거. 반대로 말해놓고. 이거 막 존나 정박이야 이것도. 아 진짜? 그럼 엇박으로 불렀고 뭐 엇박으로 불러야 되는 거야? 엇박은 아니지만. 반대로 말해놓고.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그건 약간 나훈아 스타일이지. 야, 진짜 웃기다. 난 모르겠네. 모르겠어.
형 고3 때고 그러면 누나는 이때가 대학 들어갔을 때네요? 저는 이제 98년도에 이제 98학번이거든요. 예. IMF 터져가지고 힘들 때. 전부 거의 다 우리 동기들은 거의 휴학했어요. 1학년만 다니고 다 휴학했던 남자들은 애가 뭐 군대 가고. 네, 99년도. 왜냐면 집안이 다들 어려우니까 다 군대 가거나 휴학하거나. 되죠. 알바 진짜 많이 하고. 이거 많이 들으셨었나요? 아, 많이 들었죠. 아, 그래요? 이게 너무 이제 신나는 노래이기도 하고 이게 좀 제가 좀 이거 잘 불렀었어요. 네. 잘 불렀었어 진짜로. 왜냐하면 이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아니고 이 노래로 노래방에서 시도한 친구들은 많았는데 들을 만큼의 수준이 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약간 표현을 바꿔볼게요. 잘 살린 거 아닐까요? 잘 살렸지. 네. 잘 살렸지. 형이 방금 전람회를 불러놓고서 잘 불렀다고 아니 형이 왜냐면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 노래방. 그렇지. 그러니까 살린 거지. 잘 살렸지. 잘 살리고 그 정도 살린 친구가 많이 없었어요. 이게 은근히 좀 이거 왠지 아세요? 이거 잘 살리려면 악으로 깡으로 해야 돼요. 맞아. 그다음에 이 노래를 잘 살리려면 가사를 보면 안 돼. 왜냐하면 이 퍼포먼스가 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좀 약간 호소하듯이 불러야 된단 말이야. 예. 야, 10원짜리야 이렇게 불러야 돼. 그래. 근데 모니터 보면서 야, 10원짜리야 이러면 맛이 안 살잖아. 네. 그래서 이 가사를 제가 다 외웠었어요. 많이 듣기도 하니까. 고3 때. 아니 고3 이거 그 노래방에서 꽤 유행했었어요. 오랫동안?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서도 성인 돼서도. 언제 한번 노래방 갈 때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보고 싶어요? 난 궁금해. 왜냐하면은 우리 같이 노래할 때 한 번도 이런 류의 노래 안 불렀어요. 저는 노래방에서 요즘 발라드만 부르니까. 발라드만 불렀어 그런가? 계속. 네. 궁금해할 때 보고 싶어 했잖아. 그게 별로 안 궁금해하는 거야. 아니야. 궁금해해. 근데 그게 뭐냐면 잘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약간 동물은 동물 보고 싶어하는 느낌이에요. 궁금해. 10원짜리야. 제발 그거 찝지 마. 정확하게 자꾸 끄집어내지 마. 넘어가잖아 다. 꼭 집어. 뉘앙스가 달라. 항상 저걸 분석하고 있어. 네. 라니는 이때는 초등학생. 좀 애기 때네. 이때 초등학생들은 많이 들었었나요? 근데 기억나요. 하도 충격적이어서 그 무대가 센세이셔널했지. 그렇죠. 저는 이제 G.O.D 보려고 그런 뭐 인기가요 같은 거 인기 보면, 많았으니까. 네, 이제 이분이 나오시잖아요. 네. 헐.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춤도 막 이런 거 췄었어. 막. 그래, 맞아. 이렇게 추면서 막. 특이하게 췄지. 맞아. 이 사람의 어떤 그 파워풀한 무대가 결국에는 추후에 완전 강력한 파워가 됐으니까. 다음에 이제 뭔가 젊은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했던 노래가 이제 그 챔피언. 챔피언. 그리고 챔피언 전에 뭐가 있었는데 뭐 저는 있었는데. 그거 좋아했었어야. 어땠을까? 박정현이랑 같이 했던. 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그 노래. 네. 타령같이 불러 모든 노래를. 이게 나에게 안 맞거나 안 좋은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 세댔다라는 표현을 예전에도 쓰는 표현이긴 했죠. 옛날에 많이 옛날 표현이죠. 옛날 표현인데 이제 이 노래의 가사 뜻이 그거죠. 그러니까 야, 나 너 좋아했는데 뭐 그랬는데 너 진짜 진짜 싸가지 없다. 나 이렇게 찰 수 있냐. 뭐 이런 거. 너 진짜 가사 내용도 그러니까 좀 별로인 여자였다. 근데 왜 나 갖고 장난쳤냐. 뭐 이렇게 하면서 한탄하는 노래죠, 사실. 네. 원래 제가 가사를 비교적 덜 보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때가 한국 가사가 음악에 들리면 잘 안 들었을 때거든요. 이제 98, 99, 한 2000년대까지.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노래를 들었었는데, 그때도 퍼포먼스, 와, 진짜 에너제틱하다. 근데 가사는 이런 느낌의 가사라고 생각을 안 했어. 아, 진짜요? 네. 그럼 어떤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예를 들어 이거 결과적으로 이제 사랑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랑 전혀 관련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때 지금 노래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때 엽기 이래가지고 있잖아. 맞아. 엽기 가수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좀 보기 처음에 불편했던 것도 어느 정도는 엽기라는 이름만 붙으면 됐지. 좀 참고 봐야 되는 약간 그런 거가 좀 수용이 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엽복진 카페도 큰 카페였지. 그러니까. 엽기옥은 진실. 엽기 토끼. 네, 마시마로. 맞아. 자, 근데 내용은 보니까 뭔가 본인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결국엔 이제 잘 안 되니까 나 이제 너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 작가진이 뽑아낸 건 나쁜 남자는 나쁜 여자 얘기입니다. 음. 자,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좋아하는 편인가요? 안 좋아하는 편인가요? 진짜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한다. 네. 나쁜 여자는 사실 나쁜 여자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이뻐야 돼요. 맞아. 그래야 나한테 나쁜 거거든. 네. 그치. 근데 왜 안 좋아요? 못 만나서. 결과적으로 나쁜 여자가 되는 거죠, 사실. 처음엔 좋은 여자였다가. 뭐냐면 네.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고 이쁜 여자야. 뭔가 썸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잘해준단 말이야. 근데 걔가 나한테는 이 정도 했으면은 뭔가 좀 리오도 와야 되는데 넘어오기도 하고 약간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런 게 없어. 그럼 이제 나쁜 게 되는 거죠. 네, 처음엔 좋은 여자예요. 그래 싫다. 싫죠. 어차피 내 여자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싫다. 그렇죠.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편인가요?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건 아니지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는데 나쁜 경우는 있죠. 그런 경우는 있는데 특별히 막 정말 질이 안 좋고 여자를 갖고 노는 남자를 골라서 만나고 그런 사람한테 끌렸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왜 그런 사람 골라 만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있거든요. 나쁜 남자 콜렉터들이 있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 근데 나쁜 남자의 기준이 각자 좀 모호하긴 한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나쁜 남자의 기준이 진짜 생 양아치 같은 나쁜 남자도 있겠지만 뭔가 이제 여자한테 되게 좀 뭐랄까 좀 사랑스럽게 안 해주는 거지. 뭐 여자가 무슨 말해도 틱틱거리고 뭐 해도 야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근데 뭐 되게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거나 뭐 양아치 같지는 않아. 근데 이제 그런 남자를 보고도 그건 진짜 범죄자지. 나쁜 남자가 아니라. 그런 남자를 뭐 나쁜 남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되게 츤데레 같은 츤데레도 아니지. 약간 좀 뭐랄까. 아니야, 좀. 나쁜 남자는 보통 한 여자한테 깊이 마음을 주지 않고 그렇지. 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다가 저기도 관심을 흘리고 봐주지 않죠. 맞아. 주지 않는 남자. 근데 약간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나쁜 남자 만나봤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제가 뭐 와일드하거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아서 딱 한 번밖에 안 만나봤고 되게 어릴 때.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제가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첫사랑 아니고 그냥 처음 만난 남자였는데 나는 이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구나. 안 맞는구나. 처음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는데 나쁜 남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나한테 잘해주지 않고 약간 그렇게 좀 틱틱거리고 이것 맞는데 그렇게만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그런 가운데 한 포인트씩 있다니까. 그래. 훅 들어오는 포인트가. 맞아. 그러니까 그거에 목매는 거 아니야. 그거에 나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뭐 소개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소개팅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를 봤는데 저 고등학생이잖아요. 아직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때 태사자가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예. 네. 태사자 in the house. 태사자에서 제일 잘생긴 애 닮은 거야. 누구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형준이 형 아니야? 형준이 형 아닌 것 같은데? 형준이 형은 약간 귀요미였었고 그치. 그 옆에 한 명이 있었어. 그래 잘생긴 사람. 아니면 키 작으신 분? 아니 키 작으신 분은 약간 개성 있는 스타일이고 잘생긴 분이 한 분 하나 있잖아요. 하나 있었어. 더 얄쌍하고. 형준이 형 최근에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근데 형준이 형은 여기 좀 약간 그 점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분 아닌 약간 것 좀 같아. 귀염상이었었고 맞아. 당시에. 네. 그리고 키가 한 185 정도 됐었어요. 그때 태사자가 약간 모델 필라는 그룹이었어요. 맞아. 그게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태사자 닮았고 멋있는 걸 아는구나. 정장을 그렇게 탁 입고 다니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 진짜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거예요.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때 뭐 어리니까 뭘 알아. 그치. 그래서 너무 한순간에 마음을 홀딱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뭐 여차저차해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얘가 처음에는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되게 막 연락도 안 되고 연락처 안 받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혼자 막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본 거야. 내가 이제 다른 카페에서 다른 커피숍에서 다른 여자애랑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상처가 됐었죠.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막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근데 그때 이제 깨달았죠. 나는 잘생긴 남자랑은 아니구나. 되게 이상한 깨달음이다. 그죠? 이상한 깨달음. 잘못 깨달았어. 누나 잘생긴 남자를 많이 만나지 않았었어요? 아니요. 저는 잘생긴 사람은 그렇게 만나보지 못했어요. 계속 하양지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네, 뭔가 그리고 누나 남자친구 봤었던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란다고 그러던데? 이런 사람이랑 이런 느낌으로? 많이들 놀라곤 했죠. 어디에 빠져요, 언니는 그럼? 저요? 그게 만만함? 편안함? 편안함도 맞는데 그게 저도 진짜 약간 미지수인데 나 진짜 기준이 없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몰라. 다 달라? 다 달라? 다 달라.
난 너무 심해. 편안함이 세서 그럴지도 몰라. 그런가? 왜냐하면 잘생긴 사람 만나면 좋잖아요, 사실. 그래. 아, 좋지, 너무 좋지. 근데 너무 좋지. 그때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잘생긴 애는 보기만 하면 불안한 거예요. 어디 뺏길 것 같다. 왠지 그냥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보면 불안한 거야. 그런 느낌 있어요. 나도 되게 이쁜 여자 만나고 싶은데. 너 나랑 비슷한 거야. 그만해. 누가 했어? 형 맨날 그 얘기하잖아. 진짜 이쁜 이거 그때 형수 진짜로 한번 화냈었잖아. 네, 결혼도 하셨는데. 그래? DM 보내자. 왜냐면 이 얘기는 진짜 옛날부터 했어. 아니 근데 진짜 예쁜 여자 한번 만나봤어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에 만났지. 그런 다음에 맨날 하는 수습도 똑같아 이거. 그러니까 이제 누나 말했을 때 어렸을 때 그랬더니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 무슨 얘기하냐 내가 여기서. 최근에도 얘기했었잖아. 예쁜 여자 한번 만났었어야 돼. 저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맞아. 아 그랬어요? 네. 진짜 천추의 한인가 봐. 느낌이 다시 태어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예쁜 여자 한 번을 만난다. 거의 치토스야 치토스. 언젠가.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약간 어려운 상대를 정복하는 데서 연애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편안하고 만만한 사람을 만나는 게 내 심신의 안정에 좋으니까 그런 이들을 위주로 만났던 것 같아요. 보면 보배도 지금 없지만 나쁜 남자 이런 스타일 되게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는 비교적 그런 게 비슷한 거고 그리고 약간 그거 있어. 설렘과 긴장감을 혼동하는 경우. 그다음에 편안함과 지루함을 혼동하는 경우. 맞아. 네,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긴장감인데 그거를 설렘으로 착각하고 그게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좋구나 라고 계속 착각한다거나.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는데? 뭐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약간 나는 그래도 다른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너무 편안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 권태롭다. 얘는 별로야. 나한테 긴장감을 전혀 주지 못해. 전혀 설레지 않아. 사실은 너무 잘 맞아서 아주 평안한 상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차낸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그걸 이제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죠. 주변에 동성 친구들이 판독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나쁜 남자 나쁜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가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거의 바로 보이거든요. 저거? 아니 만나면서 지도 알아. 자기도 알아? 저게 나쁜 놈인 걸. 근데 알고 만나는 거야? 알지. 알면서도 못 끊는 거지. 그걸 몰라? 그럼 알고 못 끊는 그런 어떤 이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거죠. 치명적인 매력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만약에 남자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쁜 남자를 만났어. 얘는 다 안 좋아. 근데 이거 하나를 치명적이면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치명적인 매력적인. 예를 들어 너무 얼굴이 내 너무 잘생겼어. 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그 여지가 어떤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걸 다 이겨? 이기는 거지, 극복하는 거지. 그냥 나머지를 약간 그냥 망각하고 다시 해석하는 거지. 그래. 지금은 초반이니까 그럴 수 있어. 바쁘니까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네, Y존 에센스 여궁입니다. 우리 중요한 부위는 그냥 씻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에센스를 영양을 넣어줘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 깨끗하게 씻겠다고 비누로 퍽퍽 씻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pH가 깨져요. 네.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세정 깨끗하게 하시고 요거 하나씩 활용을 하시면은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맞아요. 3가지 특허 원료에 7가지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져서요.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 2번이나 3번 정도 주기적으로 사용하시면은 화목토. 네. pH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 Y존 건강에 상당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얘는 원래 그게 주 기능인데 부기능으로 더 유명합니다. 타이트닝 효과가 있어가지고 탄력이 좋아진다. 네. 그래서 남편이 있는 결혼하신 분들이면 오히려 남편들이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있을 정도로 사실 처음에 여궁이 이제 광고가 막 들어왔을 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광고를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반응이 좀 약했대요. 가격대도 어느 정도 있고 왜냐면 이거 사실 쓰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입소문이 좀 나더니만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써보시면 알죠. 그렇죠. 네. 자, 무료 체험 이벤트가 있습니다. 1588-5570 여기를 일단 상담해보시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무료 체험하고 괜찮다 싶으시면 그때부터 쭉쭉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여성을 위한 Y존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입니다. 네, 술게임입니다. 지난 주말에 비가 와가지고 비 오는데도 포차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소주 먹으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좋지. 비 오는 날 술 마시는 거 너무 좋아. 근데 그날 원래 제가 술을 안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되니까 네. 다들 막 참지 못하고 막 달리는데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썸 탈 때 포장마차에서 비 오는데 술 먹는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우산 하나 쓰고 더 이제 달라붙으면서 야 이거 너무 좋다. 썸은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친구들하고 진짜 좋죠. 네. 그래서 그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야 이거는 어차피 오늘 비 오는 날 포차는 못 참고 일단 먹고 술겜을 그냥 먹자. 그렇지. 네. 그거죠. 술겜 덕을 봤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자리에는 언제나 술겜입니다. 제 주변에는 나쁜 여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친구들을 보면은 좀 예쁜 친구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을 갖고 놀아? 자기는 이제 누구든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조금 맛보고 저기도 맛보고 이러고 다니는 친구들은 좀 그 있었어요. 친구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나도 좀 맛보게 해줘 얘기했나요? 아 진짜 부럽다. 니만 맛보냐? 그냥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래? 무슨 오빠 어떤 재밌잖아. 오빠 얘기 막 들으면은 재밌죠. 너 되게 재밌게 사는구나 이랬지. 근데 이거 능력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못해. 그치. 능력이야. 하고 싶어도 못해. 못해. 나쁜 여자 나쁜 남자가 아무나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되게 잘생기고 능력 좋고 이런 사람도 있어. 있어요. 그렇다고 다 나쁜 남자가 되는 것도 아니야. 맞아요. 못생기고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뛰어난 외모도 아니고 뭐가 엄청난 스펙도 아닌데 사람 마음을 잘 갖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잘하는 사람. 근데 그거는 비단 이성한테만 그러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주변에 이거를 약간 그 거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상하게 끌어당기는 사람은 그거는 그냥 그만의 특유의 매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까? 그런 거 참 사람을 잘 주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런 게 좀 밀당 아닌가요? 뭐 그런 밀당 거겠죠. 잘하는 거? 이런 사람들의 특징.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나쁜 남자, 나쁜 여자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절대적인 것까진 모르겠지만 비교적 다 매력적인 외모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그게 너무 떨어지면 사실 이렇게 되게 어렵거든. 아무리 나쁜 남자라 그럴래 볼 때마다 와 진짜 얼굴 존나 나쁘다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 외모는 되게 중요한 문제. 중요해. 어느 정도는 되고 좀 다 보여주지 않는다. 그건 확실하지. 뭔가 본인 거 다 오픈 안 해. 네, 본인의 정보, 본인의 삶, 본인의 패턴에 대해서 다 오픈하지 않죠. 그렇지. 그래서 약간 신비주의. 맞아. 오픈 안 하다가 궁금하게 만드는. 나중에 보니까 유부남이야. 안 달고 많아. 진짜. 많죠. 나 주변에 유부남한테 당한 애들 좀 있어. 진짜? 유부남한테 왜냐면 유부남이 유부남인 걸 모르는 상황에서 매력적이지. 왜냐 되게 여유롭잖아요. 맞아요. 급할 게 없거든. 그 유부남이 그 결혼 안 한 여자애들 잘 꼬드겨 먹어요. 진짜 잘 당해. 여유롭나? 여유롭고 그리고 여자가 좋아하는 포인트들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왜냐하면 와이프한테 트레이닝 됐잖아. 그러니까 털려도 보고 보고 막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건 되는구나를 다 경험으로 알잖아. 눈치만 봐도 싹. 진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나 연애 존나 잘할 것 같아. 진심. 10년 전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가. 그럼 형 아쿠아FC 얼굴 돼. 바로 이제 관리해야지. 1년 전 관리돼요. 한 다음에 그 여유로움이 뭔지는 알 것 같아. 그 다음에 여자들이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는지 그것도 알 것 같아. 알 것 같지만 직접 말해보면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뭐예요?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 몇 개만 말해줘요. 그래, 5개만. 배우게. 그래. 이거 여자가 좋아한다. 이걸 잘해라. 빠밤.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그거 맞아. 너무 당연하다. 맞아. 그냥 인간 자체가 당연한 건데 않아요? 그게 쉽게 화를 많이 내셨었군요. 그렇지. 그렇죠. 욱하거나 발작버트가 엄청 많았잖아요. 젊을 때. 분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5개 너무 많긴 하다 근데. 3개. 3개. 자, 1번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2번. 치장하는 것보다 주렁주렁 치장하는 것보다 깔끔한 게 낫다. 예전엔 주렁주렁 뭘 많이 그렇게 달았어요? 하고 뭐 주렁주렁하기보다 좀 난잡했지. 뭘로? 뭐 패션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난잡했다. 깔끔한 게 낫다. 외모적으로 깔끔하게 간다. 그냥 깔끔하게 낫다. 맞아. 너무 멋부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예쁜 맨투맨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깔끔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말수를 줄이고 잘 들어준다. 이건 중요해. 이건 중요해. 네. 이건 너무 중요해. 그 정도. 진심으로 잘 들어준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사람마다 물론 차이 있겠지만
핵심이라고 봅니다. 거의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유부남한테 잘 빠지는 여자들의 특성이 보면은 뭔가 약간 사연이 있어. 맞아. 그래가지고 자기 얘기를 할 때 너무 진심으로 상대방이 잘 들어주는 거야. 내 얘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준 남자가 없었는데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특히나 다들. 고 나이 때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못하는 경우가 그치, 많으니까. 못하지.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게 스킬이 아니라 저는 말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말 안 하고 상대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 약점 잡는 거야. 내 말 안 하고 그 사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으면. 맞아요. 박종인 그래서 다 술자리에서 약점만 그러니까. 잡아가잖아요. 저 사람 정보는 다 들어오는데 내 정보는 얘기 안 하면 그쵸. 이제 주인 게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형은 그러면 예전에 젊었을 때는 주렁주렁 치장하는데 많이 화내고 형 얘기만 했었구나. 심각하지. 아주 전형적으로 별로인 사람. 아주 자그마한 거에 욱하고 자격지심에다가 뭔가 얘기를 나누고 했을 때 그 앞에서 여자친구 얘기하는 거 좀 지루해하고 어떻게 막 그랬지. 진짜? 지루해까지는 안 했지만.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래도 연애 잘한 잘했어. 거예요. 그러니까. 그따위로 했는데. 보통 그럼 못 야, 만나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잖아. 누가 만나? 옷도 그지같이 입는데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지같이 안 입었대? 되고. 내가 그지같이 입었대? 주렁주렁 달면 각설이지 뭐. 뭐야. 그렇지 않아요? 그게 좀 커트 된 거죠.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의 와이프랑도 연애할 때도 잘 못했으니까 한다면 더 나한테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약간 그 자신감은 있죠. 자, 나쁜 여자 10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두 분이 좀 판단해 주세요. 1번. 남자를 복종하게 만드는 카리스마가 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막 세 보이는 건 아니고. 달라. 약간 그런 것 같아. 되게 애교 있거나. 사람을 그렇지. 살살살살 녹여서. 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되게 세 보이는 거는 그런 스타일이지, 노사연이나 보통. 안문숙이죠. 그쵸. 진짜 세 근데 보이죠. 보통 그런 여자는 나쁜 여자가 못 돼. 그건 강한 여자지. 얼굴에 네. 강한 분들이야. 모습이나 말하거나 막강한 이런 여자. 건 그치. 좀 오히려 약해 보여야 돼. 여려 보여야 돼. 네네네. 보호 본능을 그렇구나. 일으키는. 나는 그 남자를 복종하게 만드는 카리스마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되게 세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 지금 나 이렇게 좀 주락펴락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매력 있어도 이런 여자 절대 못 만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되게 귀여운데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오빠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거는 내가 이거는 내가 복종할 것 같죠. 그래.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실제로 약간 외모적으로 이런 카리스마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김성령 씨 이런 분들 그냥 딱 봐도 약간 비슷한 과야 외모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안 좋아하는 그 스타일. 그냥 욕해요. 아니 그 외모가 딴 사람들은 되게 대부분이 문세민의 그 외모적인 어떤 그 도시적인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스타일 나는 좀 무서워하는 스타일이지. 근데 진짜 나이 들면서 점점 더 그래가지고. 누나가? 네, 남자 만나기 텄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 오히려 어릴 땐 좀 덜했는데.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만난 사람들이 다 어려워해. 언니를?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막 친해지고 이러면 괜찮은데 처음 딱 보면은 다 그 얘기를 해요. 최근에 이렇게 소개팅 했던 분도 첫인상 나중에 얘기했는데 약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분은 너무 넘사벽인데 그랬대요. 이분은 안 되겠고 술꾸른 모습을 보여줘요. 언니. 그래야 돼. 그래서 첫 만남부터 그냥 마셔야 됩니다. 만취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혀 내밀고 혀를 내밀어? 혀 내밀잖아요 언니 술 먹으면. 어떻게? 귀엽게. 봤잖아 많이. 그래서 손문 설이잖아. 네, 설이잖아요. 아니 잊었어요? 어떻게 내밀어? 뭐야? 뭐야? 어떻게 해? 그건 한잔 이렇게 하는 건 뭐야? 죄송한데 혀에 백태 낀 것 같아요. 미안해, 혹시 오렌지 주스 먹었어요? 네. 흰우유 먹고 온 거 아니에요? 좀 자제 좀 하세요. 네. 저 위에 혀 클리너 새거 있는데 안 쓴 거 있어요. 화살 한 4-5개를 한 번에 이렇게 쏘면 어떡합니까? 네? 나쁜 남자는 못 돼, 정말. 네. 자, 그 다음 얼음처럼 차갑고 콜라처럼 톡 쏘는 쿨한 매력이 있다. 멘트는 되게 구리지만 약간 쿨한 쪽이 너무 막 뜨겁고 매달리는 쪽보다 쿨한 쪽이 확실히 나쁜 그쪽이 여자죠. 가깝죠. 예를 이거 들어 보배 언니 아닌가요? 보배 언니. 보배 언니가 되게 쿨한 스타일이잖아요. 매달리지 일단 본인의 이야기 상으로는 그래요. 그래. 근데 모르는 건가요? 보배는 이 느낌이랑은 좀 다른 게 쿨하지만 본인이 쿨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 약간 본인은 아무것도 몰라. 그게 능력이지. 아니 근데 쿨한데 좀 빈 구미가 있잖아. 그러면 그치. 이게 약간 이쪽 나쁜 쪽은 아니야. 아 그래. 좀 그래서 네네네. 약간 그 찐딴가? 거기서 뭔가 살짝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매력의 포인트가 될 수 그치. 있잖아. 근데 이게 나쁜 여자 느낌은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본인이 되게 이제 자기가 쿨한 것도 알고 있고 자기가 쿨할 때를 알아서 쿨하고 싶을 때 탁 톡 쏘고 이런 건데 여기는 그냥 몰라. 모르는데 남들이 난 그냥 몰라? 남들이 느끼는 거지. 남자의 심리를 너무 잘한다. 이건 필요하죠. 아, 이거 어려워. 이게 어려워. 어렵죠.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있다. 가식적이다. 가식적이다. 오. 변덕이 심하다. 그다음에 감성보다 이성이 발달해서 계산적이다. 목적을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다. 쓰레기 아닌가요? 이건 쓰레기인데? 점점 범죄자 쪽으로 네네. 가네. 양다리나 문어발다리가 기본이다. 아, 이거는 필수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나쁜 여자한테 이건 필수입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합리화한다. 아, 그치. 이것도 쓰레기인데. 그러니까 뭐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이러는 거지. 오빠가 나한테 잘 못해서 그런 거야. 오빠가 내 연락 안 받고 그래서 그렇지. 그날 만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진짜 나쁜 여자랑 거리 먼 스타일 아니에요? 진짜 먼 스타일. 그러니까 호구 스타일. 전형적인 호구. 네, 복종하는 스타일. 배 뒤집어 까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여자애들 중에는 참 이런 애들 많아요. 변덕이 진짜 죽을 듯 하는 애들. 근데 나쁜 여자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야. 근데 변덕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럼 걔를 계속 그쪽 맞춰줘야 되잖아. 되게 쾌감 있다. 아, 진짜? 내가 얘를 진짜 좋아하나 보다. 어머. 그래요? 되게 좋아하나 보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잖아? 그럼 이제 하는 거지. 깡이가 지치는 건데 맞아. 처음에 얘가 너무 좋으니까 뭐 이거 하는데 그 맞춰주는 거에 대해서 맞춰주면 얘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럼 내가 오늘 미션 하나 무슨 뭐 이제 뭐 해결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 이게 또 남자의 성취감을 충족시켜주는 요인이기도 하구나. 하구나. 계속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나는 오랫동안은 못 하는데 그런 걸 맞춰주고 노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그 휘성이 부른 다쳐도 좋아. 다쳐도 좋아, 아파도 좋아, 너라면 나. 이렇게. 네. 정박. 그리움도 뭐 즐거워, 눈물도 반가워. 이 노래. 이 노래 어떻게 그렇게 불러요? 왜? 어떻게 불러요? 너무 이상해요. 무슨 노래야 싶잖아. 그럼 어떻게 불러야 돼? 좀 슬프게? 아니 되게 이상해. 경박스럽다. 한 번만 들어보자. 다쳐도 좋아. 야, 진짜 박자가 진짜 얘는 정확하구나, 박자가. 그래? 다쳐도 좋아, 아파도 좋아, 그대로 나 너를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면서 널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면 돼. 왜 이상해? 나 진짜 감정 많이 넣어서 불러. 네. 너무 좋아요. 근데 박자도 아니 박자가 되게 미묘하게 네 박자야. 되게 미묘하게. 본인 색이 진짜 강한 거. 와, 진짜 끝내준다. 진짜 박자 쪼개기 진짜 짱이다. 다 땡겨와. 와. 그게 심지어 이 정도면 형이 당겨 가나 했는데 그거를 결국에 다음 바퀴 다 밀어 넣어. 진짜 능력이야. 진짜 자기화시키는. 네. 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뭐 나쁜 남자든 나쁜 여자든 본인들이 알아서 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깨지고. 네. 그럼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휴닉 더 건강한 한 끼 든든 곤약밥입니다. 오늘 안 먹나요? 먹는 거 좋아하잖아. 아, 좋아하긴 하는데 네. 뭐 맨날 똑같은 장면만 나오는 것 같아서. 네. 그래 사람들이 좋아해요. 네, 그냥 이거 뜯어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렇게 먹는 거. 네. 네네네. 근데 사실 이게 93칼로리 이게 왜 나왔겠습니까? 사실 다이어트, 식단 관리에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간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고 여기에다가 그냥 김치 하나만 편의점에 사서 먹잖아요. 그게 식단입니다. 아, 그럼요. 딴 게 식단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좀 냄새가 나거나 맛없으면 못 먹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로 뜯어서 먹어도 될 만큼 원래는 전자레인지 덮여 드시면 더 좋은데 바로 먹어도 그렇게 막 못 먹을 정도가 아니에요. 되게 맛있어요. 전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바로 뜯어 먹. 찬밥이야. 난 찬밥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전 뜨신 밥 별로 안 좋아해요. 뜨신 밥. 네. 네네네. 찬밥 좋아하는데 너무 적당합니다. 네. 저한테는. 저는 이거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백미랑 거의 비슷한 맛인데 더 식감 같은 건 좋은 게
곤약에 현미, 귀리, 퀴노아가 황금 비율로 배합돼 있어가지고 이거 다 좋은 것들. 네. 네, 이런 탄수화물은 드셔도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도정이 많이 돼서 바로바로 당으로 흡수되는 탄수화물들이 위험한 거지. 밀가루 같은 거. 곤약은 빼고 현미, 귀리 이런 것들은 일부러 찾아 먹죠. 좋은 탄수화물이라. 네. 휴닉 더 건강한 한 끼 든든 곤약밥으로 식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검색창에 휴닉을 검색해 주세요. 네, 1884 중화타운 우육면. 어떻게 주원 씨 맛있게 드셨어요? 네, 고기가 맛있어. 원래 이런 제품들은 사실 고기 양이 적거나 그쵸. 아니면 고기가 되게 좀 질기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먹잖아요. 네. 저런 거 살 때. 근데 고기 양도 많고 아롱사태 맛있는 그다음에 거잖아요.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요. 네. 그냥 이가 쑥 들어가요. 네. 형 이가 들어가는 거면 진짜 웬만하면 형이 안 들어가요. 네. 넌 하루에 네이 얘기 몇 번 하냐? 너 네이 얘기 없으면 이제 너 방송 안 될 것 같아. 나 약간 중독됐어. 형 이빨에. 없으면 안 돼. 네. 오늘만 3번째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부드럽고 국물 향이 굉장히 맛있어요. 독특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 그냥 일반 면 육수, 그러니까 라면 어떤 그 국물 느낌 이게 아니고 향이나 이런 게 독특해서 진짜 무슨 되게 전문적인 중화요리집. 중식당에서 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그 배달하는 데서 우육면집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많아요. 그 우육면 잘하는 데랑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아롱사태가 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고기가 쫀득하게 맛있는. 네. 그렇지, 힘줄 비슷한 거. 그렇죠. 아롱사태는 그래서 저 수육 말고 그 육회로도 먹잖아요. 근데 좋은 부위의 고기가 많이 좋은 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우육면 면발도 좋고요. 드시는데 굉장히 꽤 괜찮은 레스토랑에서 드신다는 생각으로 드실 수 있는 그 1884 중화타운 우육면입니다. 검색창에 1884 중화타운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사연인데 요거 라니가 읽어볼까요? 아니면 남자니까 주원 형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좋아요. 네. 자, 사연입니다. 전 남친을 잊지 못하는 듯한 썸녀. 라는 제목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스타TV뿐만 아니라 랩 스튜디오의 식장 탈출 너무 팬입니다. 유튜브에는 붕어빵으로 활동하고 있고 사연 소개가 된다면 붕어빵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2살 부산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과거 5년을 넘게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으나 서울 부산 장거리로 인해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올해 3월 최근 정말 좋아하게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는 형님의 소개로 3명이서 처음 만난 날 같이 술을 마시며 서로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1살 연하이며 정말 밝은 에너지를 가진 여성분이었고 저와 대화가 정말 잘 통했습니다. 만난 첫날 그분은 영화를 보러 가자며 저에게 말했고 저의 색이 바래진 폰 케이스를 보더니 폰 케이스와 워치 케이스를 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도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여성분이 먼저 저의 연애 경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꺼렸지만 그녀가 괜찮다며 적극적인 물음에 과거 5년 동안 만났었던 사람이 있었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녀도 3년 동안 만났던 남자친구와 서울 부산 장거리 때문에 헤어졌고 헤어진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정리가 안 된 불안한 상태인 자신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썸을 타더라도 연애까지는 어렵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녀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후 서로 연락을 하며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며 데이트를 계속했습니다. 연락한 지 2주쯤 되었을 때 그녀는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아예 끊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도 주변 정리를 하나 둘씩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 달 동안 데이트 약속을 잡고 그녀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저는 데이트하던 중 호감 표시를 가끔 했습니다. 그녀도 싫어하진 않았고 그녀도 저에게 내가 왜 좋아? 라고 되물었고 저는 대답을 해준 뒤 제가 반대로 너는 내가 왜 좋아? 라고 물으면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몰라! 라고 단말했습니다. 행동을 보았을 때 저를 일반적인 남사친이 아닌 썸을 타는 사람으로서 대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데이트를 하며 자연스럽게 팔짱도 끼고 손도 잡고 스킨십도 하던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녀와 데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낼수록 저는 이성적으로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되었을 테니 시간을 가지고 그녀 옆에 있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그녀에 대한 마음이 많이 커졌고 저는 호감 표시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가 헤어진 지 반년이 지난 상태에서 만났다면 점점점과 같은 말을 했었고 그녀는 아직 마음 정리가 다 안 됐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하며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전화 통화를 하다가 자연스레 서로에 대한 얘기가 오갔고 저희의 만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그녀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보고 싶은 마음이 컸고 몇 시간 뒤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자며 그녀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녀도 고민을 하며 만약 내가 오빠랑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해도 전 남자친구가 부산에 와서 만나자고 했을 때 지금의 나는 만나러 갈 것 같아. 거절할 자신이 없어. 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아직 전 남자친구에게 미련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였고 이 관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술을 먹고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에 그녀의 핸드폰을 블루투스에 연결시키고 저녁 먹으러 가는 길에 전 남자친구인 것 같은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당황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짐작을 했었습니다. 저는 아쉬운 마음이 컸고 제가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를 한 것이 그녀에게 부담이 되었나 싶었습니다. 결국 우리 사이는 정리가 되었고 그날 새벽 그녀는 저에게 짧은 시간 동안 오빠 덕에 좋은 곳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네. 오빠랑 보냈던 행복했던 추억은 잊지 않을게. 덕분에 많이 행복했어. 오빠 좋은 사람이니 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언제 우리가 마주친다면 웃으면서 볼 수 있길 바라.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만날 일이 있습니다. 그녀가 사준다던 휴대폰 케이스와 워치 케이스를 전달받아야 했습니다. 응? 그 여성이 이제 본인 집으로 주문을 했대요. 제 자격증 시험 이후 만나기로 했는데 시험은 약 3주 뒤 치러질 예정이고 빠르면 한 달 뒤에 만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여성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거리를 둬야 할까요? 아이고야. 식장 탈출 멤버의 냉정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추신. 저와의 연락에서 그녀는 물건만 간단하게 전달해주고 끝내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뒤로 갈수록 그 김명준 앵커처럼 읽고 계신 거 아세요? 김명준이 누구죠? 그 뉴스파이터. 그래요? 네. 네. 아주 사연이 좀 길어서 뭔가 좀 들으시는 분들이 주로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약간 변주를 줘봤습니다. 좋아요. 네, 또 추맨파이터가 생각이 나서. 네. 자, 저와의 연락에서 그녀는 물건만 간단하게 전해주려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겸사겸사 밥이라도 먹으려 했지라는 말에 그래도 되고 라는 답이 있어 한 달 뒤로 약속을 잡게 된 상황입니다. 라고 해줬습니다. 아하. 이거 굳이 만나야 될까요? 저는 이 여성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라는 이 질문도 조금 이제 맞지 않는 문자. 네네네. 이거 가서 받지 마시지. 이거 휴대폰 케이스랑 워치 케이스 뭐 꼭. 아니 핑계를 보고 싶은 거죠. 뭐 그래 알겠어. 근데 그럼 봐야지 보고 싶으면. 그래? 보고 싶으면 봐야지. 근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싶은데 왜 안 봐? 그래. 봐야지. 우리가 지금 전에 코너에서 얘기했던 나쁜 여자의 한 단면입니다. 네, 이 여성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여자라기보다는 이 여자분은 소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왜냐하면 아직 자기는 남자친구랑 정리가 안 됐거든. 근데 이 선배 아는 형님이라는 분이 막 이렇게 그냥 만나봐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 만나서 술을 먹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가까워질 기회는 있었지만 이 여자분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사실은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남자가 적극적이니까 어쩌다 보니까 좀 관계가 진행이 됐는데 중간중간에 나오죠. 마음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누군가를 만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남자친구랑 정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헤어진 지 반년이 지나고 만났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도 다 흘렸고 핑계에 불과하죠. 마음 정리 안 됐다 얘기도 했고 저런 핑계. 그리고 굳이 이 핸드폰 케이스를 주겠다고 만나려는 거. 사실 택배 보내줘도 돼. 안 주고 버려도 데이트를 돼. 데이트를 한다, 팔짱 꼈다, 손잡고 스킨십한다. 전형적인 나쁜 여자입니다. 내가 왜 좋아? 안 해도 돼요. 내가 왜 좋아? 그러니까. 왜 물어봐? 내가 왜 좋아를? 그거야. 본인이 그 남자친구랑 아마 다시 안 될 거라는 걸 알 거예요. 전 남자친구랑. 제 생각에 다시 만난 것 같은데요?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길게 못 갈 겁니다. 아주 전형적입니다. 전 남친도 만나고 현 썸남도 만나고 근데 그 사이에 공백 기간 허전함을 달래기 위한 남자가 필요했을 거예요. 여기저기 많아 이런 사람.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이런 거 많이 했죠. 저는 나쁜 여자 아닙니까?
나쁜 여자라기보다 의도치 않게 만남이 이렇게 자꾸 진행이 되었고. 의도치 않게 만남이 진행될 수가 없죠. 그렇죠. 모든 만남에 단서가 있습니다. 아무튼 들어보세요.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그거죠. 마음을 줘볼까? 그럴 수 있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까라는 타이밍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어필을 했어요. 내가 남자친구 때문에 마음이 정리가 안 됐다. 아직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 남친이랑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핸드폰 딱 차에 타자마자 블루투스 연결되자마자 바로 남친한테 전화 이 정도면은 계속 연락하고 있고 만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으니까 이 남자한테 그만 만나자라고 선언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뜬 기간이 있지. 왜냐하면 헤어지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된 기간에 이 남자를 만난 거니까. 물론 그게 잘못이긴 한데 전형적인 나쁜 여자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의도치 않게 어떻게 꼬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있죠. 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솔직하게 말했다는 거보다는 약간 밑밥 같아. 너랑 사귈 생각은 없는데. 그리고 데이트는 다 했잖아. 자, 예상 한번 해봅시다. 지금 문섭 누나 얘기대로 저는 전 남친이랑 연락을 하고 있다고. 전 만날 것 같아요. 만나는 건 잠깐 만나고 그 다음 남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남자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거 딱 그런 스타일의 여성분들이 하는 전형적인 방식이고 맞아요. 그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그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본인의 또 전 연애에서 힘들었던 것들을 많이 어필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 왜냐면 그럼 위로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자꾸 자기 전 남친 얘기를 사실 이렇게 만나자마자 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가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왜냐면 굳이 휴대폰 케이스랑 워치 케이스를 받아야 돼? 그게 뭐 엄청 그걸 왜 아직도 안 줬어? 그러니까. 뭐 되게 늦게 왔나 봐. 나쁜 여자라 그래. 걸 했나? 그러니까 그걸 받을 생각이라면 이분이 이 남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나 보러 오지 말고 내가 너한테 주고 싶었던 거였으니까 택배로 보내줄게라고 할 거예요. 맞지. 근데 보러 오게 만들고 한번 보고 이러면 본인도 적당하게 또 즐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만나서 그 다음에 봐. 밥 먹으면 끝이지 밥 뭐. 먹으려고 했지라 그래도 돼. 이가 막 진짜 이런 나쁜 까진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 남성분의 이 본인을 좋아하는 마음을 120% 활용하고 있죠. 아주 잘 주무르는 스타일이죠. 네.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이제 우리는 사연으로만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술자리에 이분이 있다. 내 후배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네가 좀 마음을 좀 줄만도 하다. 그리고 네가 오해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도 너를 진짜 남자친구를 생각하고 발전을 해볼까라는 마음을 좀 가지면서 너를 만났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손도 잡고 스킨십하고 난 그 시간을 되게 나는 진짜 순수하게 봐. 그 친구도 순수하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마지막까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도 마음을 먹고 너랑 사귀려고 했는데 안 된 거야. 맞아요. 그럼 얼마나 힘든 상황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죽어도 너는 아니라는 거야, 지금. 지금 그래. 상황은. 정확하다. 형이 그러면은 네가 술도 사고 하니까. 그 친구가 샀군요. 그렇죠. 왜냐면 그런 지루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치? 시간까지 쓰면서 왔는데, 당연히 술 사야죠. 근데 이런 얘기에 참치는 어울리지 않지. 그럼 고기, 삼겹살? 또 이런 친구들이 또 비싼 거 사. 비싼 거 못 사지. 기분이 좀 우울해가지고. 기껏해 안심 포차야. 그래, 포차 가야 돼. 오케이. 포차야. 옛날 통닭? 옛날 통닭 그냥 먹으면서 그냥 계란찜 먹으면서. 그럼 내가 맨날 이러지. 닭발 안 좋아하는 왜 왔어? 여기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콩나물 좀 더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한테 궁금한 게 있다. 만나면서 돈 얼마나 썼냐? 어느 정도 돈 썼냐? 어디 돌아다녔냐? 이 차 끌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야, 그러면 너 너무 손해본 거다. 그만큼, 그 정도면 여자가 좀 리액션이 있을 법도 한데, 물론 이제 보통 남자가 더 많이 내지만 좀 과하다. 혹시 뭐 선물 사준 거 있니? 아니 뭐 어디 갔을 때 좀 돈을 많이 쓴 적이 있니? 뭐 이렇게 하면서도 물어보겠죠. 그러면 좀 과하게 썼다 그러면 더더욱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포인트는 딱 하나다. 뭐죠? 마지막으로 카톡을 남겨라.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 그리고 연락을 끊어라. 그게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원래 이럴 땐 끊어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완전 끊어버려야 돼. 어설프게 연을 갖고 있으면 그 친구는 너한테 그 안의 행동이 달라질 수가 없다. 근데 그 친구 갑자기 네가 딱 끊어.
그때 나 왜 갑자기 뭔가 좀 허전하지? 외롭지? 내가 이 오빠를 좋아했나? 그러다가 그 사람이 스스로 너에 대한 마음을 키우면 가능성이 1%가 2%가 되고 3%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는 가능성은 0%다. 그래. 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형이 얘기한 것도 1이잖아. 그래봐야 1입니다. 그게 뭐냐면 안 돼. 그래. 만약에 희박하다는 거야. 그게 가장 나는 좋은 가능성이 나도 생각해. 근데 끊은 다음에 내가 이 남자를 좋아했나?가 아니라 보통 이런 분들은 이 새끼 봐라? 연락을 안 해? 진짜 나쁜 여자들은 그렇게 행동해요. 그 다음에 쓱 던져. 그럼 이제 물 거 아니야, 만약 예를 들어. 그럼 또 그런 다음에 적당히 밀어내죠. 진짜 좋은, 만약에 본인이 확 땡기는 남자였으면 전 남자친구랑 완전히 정리되고 말고 안에 그냥 갈아탑니다. 그래. 바로 연애 시작이야. 새끼가 뭐가 중요해, 다들. 그럼, 아니야.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정리를 못했다고 하면서 그 기다리라고 하는 친구들이 제일 나빠요. 뭐가 오히려 어떤 게 더 나은지 아세요?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어? 근데 이 여자 그 남자를 사귀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의 양다리 뒤졸부야. 이게 오히려. 그래. 왜냐하면 전 남친 핑계 대면서 그러는 왜냐하면 그 여자는 이런 거야. 나 솔직히 얘랑 헤어지려고 하는데 나도 내 입장이 있으니까 너랑 이 사람하고 헤어지자마자 너하고 바로 사귀는 게 좀 그렇지 않냐. 나 근데 이 사람하고 헤어질 거다. 나 너랑 사귀고 싶다. 이 상황보다 그 상황이 훨씬 더 나아요. 그걸 기다려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전 남친을 잊기 위한 시간을 기다려주는 게 나는 제일 의미 없는 말도 안 되지. 것 같아. 뭐 이게 완전 다른 얘기인데 요즘에 참 이런저런 아까 얘기했던 유부남이 결혼 안 한 여자를 꼬드겼을 때 남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유부남인 게 들켰어. 헤어지고 오겠다? 야, 나 이혼할 거야. 102%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절대 그걸로 이혼할 생각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일들을 역시 아까 봤지만 제가 굉장히 많은 사례를 봤거든요. 절대 이혼 안 한다. 방송에서도 너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말하죠. 그 말을 믿어? 그걸 왜 믿어? 그 말을 믿는다고? 근데 이 여성분이 전 남자친구하고 안 사귈 수도 있고 안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이 그냥 아니라는 그렇지. 거예요. 그게 포인트가 맞아요. 얘는 그 사람 완벽히 이제 날 만날 거야? 아니야. 뭐 할 거야? 그럴 가능성은 너무 희박하다. 이 남자를 안 만나도 딴 남자를 만난다니까? 그래서 가능성을 올리든 가능성이 없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연락을 끊어라. 가 제일 선행돼야 될 방법이다. 행동이다. 선행돼야 될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지금 솔루션 너무 지금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고로 가서 만나지 마라. 이거 핸드폰 케이스 이거 뭐 라니처럼 보고 싶으면 가지. 안 돼. 그게 어차피 안 될 거면 어때? 가서 마지막으로 보고 오는 거지. 보면 속만 아프지 뭐. 그래. 근데 이분이 진짜 상사병 걸리듯이 너무 이 사람을 만나고 싶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것도 막을 수는 없어. 막을 수 없는데 정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신에 대한 생각을 더욱더 그 사람의 뇌리에 조금이나마 남기고 싶다면 연락을 끊는 게 뇌리에 남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너 볼 필요 없을 것 같다. 너무 힘들었다. 이제 나도 그만할게. 잘 지내? 그래. 딱 이렇게. 근데 휴대폰 케이스는 받아야 되겠으니까 택배로 좀 보내줄래? 내가 사준다 그랬잖아. 내가 사달라 그랬어? 자, 그러면은 이제 1%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0이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진짜로 그럴 각오로 걔한테 쓴 돈이나 뭐 이런 게 너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치졸하게 나가도 돼. 솔직히 빡치잖아. 근데 32은 미흡한 나이예요. 맞아. 되게. 30 서너부터 조금씩 달라져. 진짜? 중반 가면 이제 약간 좀 성숙하구나. 결혼은 꼭 30대 중반 이후에 해야 돼.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30대 중반, 뭐 40대 되면 그냥 안 되는 거는 빨리 포기하게 되지. 그래, 맞아. 맞아. 이성적인 판단을 좀 하게 되니까. 그리고 아닌 거가 금방 아닌 것도 되게 잘 받아들여지고. 그치,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어릴 때처럼 뭐예요? 진짜 언니 표정이 근데 좋지도 않고 사람이 다 싫다 이런 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막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뭔지 알죠? 막 너무 좋고 막 얘만 생각나고 막 자려고 누우면 어떻게 막 너무 보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 그래, 왜냐하면
이게 몸에서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다 고만고만해 사실. 좋긴 좋은데 약간 뭐 어떤 느낌이냐면 좋다. 근데 이게 만약에 100이라는 게이지가 있을 때 옛날에는 막 100이 게이지인데 200을 좋아하고 막 이래. 막 못 견디는 거야. 근데 뜨겁잖아. 근데 지금은 좋긴 좋은 것 같은데 30인지 40인지 잘 모르겠는 약간 너무 적은데.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뜨거운 게 없어. 몰라. 나이 먹으니까. 근데 40대라 웃긴 게 뭐냐면 그럴 수 있지. 근데 뜨거운 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긴 하죠. 근데 죽어도 이제 그 뜨거움을 이제 느낄 수가 없는 그런 나이니까 그게 그래서 서글퍼져. 맞아요. 그래서 서글퍼져. 정말로 진짜 나는 아까 다쳐도 좋아 그 노래처럼 그런 노래 들으면서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네? 다쳐도 좋아 아파도 좋아 이대로 나 너를 바라보면서 나 이거 진짜 그리워하면서 자, 아무튼 내가 그 노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왜 이 얘기 왜 나왔지 노래? 그러니까 우리 막 그렇게 다쳐도 좋아. 그럴 만큼 뜨겁지 않다고. 그래 그것도 진짜 나는 옛날 노래 들고 그 옛날 발라드 같은 노래 들으면은 진짜 막 아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저 요새 무슨 생각하냐면은 어차피 전 이제 결혼 안 할 거잖아요. 어차피 연애만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미친 척하고 나이가 많이 어린 친구랑 막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런 연애를 해볼까? 막 이런 상상을 해봐요. 나이가 많이 어리다면 몇 살 정도? 왜냐하면은 20대 초반. 저한테 DM 오는 친구들 중에서 꽤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되게 다 아유 이 새끼들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가끔 남자로 보여요? 아니 남자로 보인다기보다 요즘엔 가끔 한 만나봐. 왜냐면 위로 가기가 이제 힘들거든. 아니 몇 살? 몇 살? 아니 뭐 20대도 많아요. 20대 20대 후반만 근데 해도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문선 누나. 첫 만남 할 수 있지. 나도 그런 건 모르잖아. 나이 그리고 나이 어린 남자가 나이 많은 여자하고도 만나고 결혼도 하잖아요. 그럼요. 사실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가 아니니까. 근데 누나 스타일과 딱 만나자마자 아니구나. 이런 생각 바로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아들 같을래나? 그런 느낌이 아니야. 누나는. 그래요? 누나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절대 연하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난 누나 연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연하를 만나야 연애가 가능해질 것 같아. 언니는 연상하고는 이제 못 만날 것 30대 초중반도 괜찮잖아. 10년 안에. 10살 밑으로만 가면 되는 거야. 10살이면은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누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린 남자 만나면 안 되라는 게 아니고 누나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 있잖아. 그 상대방 포용할 수 성격 있을 때 절대 어린 남자 절대 안 됩니다. 누나는. 내가 봤을 때 정말로 성숙한 어린 남자가 아닌 이상 아닌데 10년 안에 바운들리는 누나가 약간의 이해심만 있으면 충분히 그치. 그것도 인간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아니 만약에 30대 초중반이야. 그러면 이제 얼추 한 10살 근처인데 그때 되면 남자들도 이제 좀 많이 성숙해지는 타이밍인데 30대 중반 정도 최또래. 그리고 그때 돼서는 뭐 누나야 지금 결혼은 절대 아니라고 그러지만 몰라. 사람들은 항상 저는 모른다고 그래. 연애를 하다가 얘라면 결혼 다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할지 어떻게 알아? 진짜.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나는 누나의 지금 누나가 누나 나이대로 잘 안 보이고 되게 좀 이쁜 편이고 젊어 보이잖아요. 난 그걸 왜 이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당연히 젊은 남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거저거 하다가 갑자기 뭐 덜컥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그런다. 덜컥 뭐가 돼? 이거저거 하다 덜컥은 뭐죠? 이거저거 하다 덜컥 톡톡톡 되나요? 뭐 덜컥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덜컹덜컹이요? 하늘의 축복이죠. 네, 그래서 모르는 거지. 다 열어놔요, 언니. 그리고 그거야말로 진짜 소문 선동. 그리고 진짜 그리고 저는 30대 초중반부터 했을 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종은이하고 나하고 얘기해보면 좀 내가 막 되게 어린 여자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아. 전혀 그쪽은 아니에요. 저는 되게 성숙하고 원숙한 여자가 지금도 좋아요. 저는. 왜 안 그러면 안 돼요? 아이씨. 내 말 때 젊었을 때도 그랬다고. 젊었을 때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 더더욱도 그렇지. 근데 만약에 지금이면은 그럼 한 50 정도 만나야 되는데. 반효정. 반효정은 누구예요? 아니요. 찾아보세요. 안 찾아봐도 알겠어, 이 새끼야. 적당히 해, 종윤아. 너 마. 말 좀 하자, 이 나 욕하기 싫어. 네. 여러분, 욕한 내가 잘못입니까, 지금? 이거 욕 나오게 하는 새끼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 야, 우리 끝나고 술 먹자. 네. 끝나고 술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30대 초중반 친구들도 누나를 충분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이상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저는. 감사합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누나가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 네. 아직 젊고 네.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 많이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럼 30대 초중반 약간 좀 이런 거지. 자기도 비전도 있고 능력은 있어. 근데 아직 때가 안 됐어. 근데 지금 상황은 좀 너무 칙칙해. 근데 누나가 빛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러면 그 남자는 누나한테 더 기대고 충성 다하고. 지금 이거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새끼들,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이 있어. 이런 남자들이 있어. 그래. 내 말은 되게 이상한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누나가 만날 남자가 그런 남자 말고. 아니 그러니까 젊은데도 적당하게 능력 있는 애들도 있어. 싸우지 마세요. 아니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남자는 이분이 만납니다. 왜냐면 그런 빛이 될 애들이 잘못하면 누나 공사 쳐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지. 능력 있는 사람도 공사 칠 수 있고 내 말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친구들이 있다. 네. 아무튼 저는 왜 그런 생각 했냐면은 진짜로 그 감정, 그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는 그 감정이 너무 더 늙기 전에 한 번은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왔네. 기회가 왔네. 내가 말하는 거는 뭐 당연히 더 나았고 당연히 안정된 사람 만나면 좋죠. 누나 지금 뭐 나이도 있는데 뭐 뒤치다거리 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거 당연히 그렇긴 한데 정말로 다양하게 누나만 마음만 먹으면은 풀이 넓다. 좁지는 않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 이렇게요? 네. 마무리하죠. 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